북조가 놀자.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과 20년째 함께 살아가고 있는 총각 엄마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총각 엄마와 20년째 함께 살고 있는 염하룡입니다. 저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2006년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친구 북조기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실제 경험을 재구성한 쇼폼 드라마 우리 형아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총 5번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과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하나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어째 아이가니? 시간이 없다 우리. 잠깐만요. 저 형이 지금 동원 나가서 늦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고동원이니? 안 되다 가자. 오라. 형. 네, 여보세요? 하나원이요? 하나원에서 왜 저한테? 김원혁 저희 형 맞는데? 원일아, 예전에 한의원에 있을 때 늘 말하던 그 형 맞지? 네, 맞아요. 그 형 이름이 원혁이라고 했던가? 네. 형아를 거진 8년 만에 보는 거네? 8년 만에. 형이 공부도 잘하고 키도 엄청 크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다며. 네. 키도 진짜 컸고 소년단장까지 했었어요. 그렇구나. 나도 너무 기대된다. 우리 원일이 빨리 원혁이 만나야 되는데 좀만 기다려봐. 곧 올 거야. 기대돼요, 진짜. 형, 원일아. 네, 영상 잘 봤는데 어떠세요? 이 영상 보고 나니까. 우선 연기평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연기평이요? 저는 사실 영상 속의 주인공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네. 사실 이렇게 몰입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개인의 스토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의 팁을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살짝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 둘도 그렇고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연기자들도 그렇고 저희가 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연기를 보는 게 몰입이 잘 안 됩니다. 몰입보다는 나는 좀 잘하고 있나? 다음 틀리는 거 없나? 이미 편집이 다 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좀 조마조마하면서 봤어요. 자, 우선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원일이와 원혁이는 형제예요, 그렇죠? 맞아요. 형제였는데 형이 동원에 나감으로 해서 원일이만 한국으로 탈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8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하나원에서 상봉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궁금한 게 여기서 그 원혁이를 기다리고 오면 될 텐데 왜 원혁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왔으며 원혁이는 그 가는 거를 몰랐나? 왜 안 왔을까요? 여기서 이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랬고 탈북하는 가정이 되게 급박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감시가 느슨하다. 지금 출발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 그러면 몇 날 몇 시 정확하게 출발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미리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비밀리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영상 속에 원일이와 원혁의 형제처럼 오도치 않은 생이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가족끼리도 네. 사실은 내일 탈북을 할 거라고 마음에 먹었지만 준비하는 사람만 알 뿐이지 막상 같이 동행하는 가족들도 모르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갈 수도 극비로 있구나.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하룡 씨도 탈북할 때 탈북하기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네. 혹은 미리 알지 못했어요? 그날 당일날 알았어요? 원일이나 원혁이 형은 좀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자기 집에서 출발을 했지만 저희 고향은 함흥이니까 함흥이라서 좀 먼저. 저희는 한 달 전부터 가서 그 지역에서 대기하면서 그래서 알고 있었고. D-Day 아니죠, 몰랐죠. 그럼 D-Day는 아무도 몰라요. D-Day는 모르고 그러면 집에서 나와서 그 국경까지 와서 가잖아요. 그 네. 집에서 출발하는 날은 네. 목적지가 어디란 걸 알고 아니죠. 출발한 거. 그것도 모르고 목적지는 모르고 여행처럼 갔었죠. 여행이라고 알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탈북이란 게 그렇게 우리가 어디서 이 지역이 타 지역으로 갈 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과정이 아니라 네. 그쵸. 짐도 바리바리 싸들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상황 바로 현장에서 닥치는 상황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좀 영상 속 장면처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느 한 분은 탈북할 때 다 짐을 들고 없으니 가족 사진 딱 한 장만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들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족 사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영상에서 원혁의 형제 이 드라마의 내용은 사실 실제 우리의 이야기였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원일이와 원혁의 이야기였잖아요. 사실 그때 이 하나원에서 이 면회를 하는 이 장면에 사실 저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원일이 손을 잡고 하나원에 가서 원혁이 함께 만나는 그 장면에 저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두 사람의 이 벅찬 감정에 서로가 너무 힘겨워해서 숨쉬기가 어려워서 이 방 안에 숨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 형은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둘을 만났을 때 원일이의 마지막 기억에 형아는 키도 크고 멋진 형아였는데 그 모자 쓴 검에 입은 옷이면 좀 그게 좀 약간 올드했고 좀 이렇게 나이에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 원혁이 눈에 비친 원일이는 진짜 자기보다 작은 어린 동생이었는데 자기보다 키도 훌쩍 커 있었고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그래서 둘 다 서로 보고 약간의 어떤 괴리, 이질감 때문에 서로 좀 낯설어해서 한참 동안 서로 부둥켜 안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는 요 장면을 사실 그대로 연출한 거였거든요. 실제 그랬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북한에서 되게 멋진 크고 이렇게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형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원일이가 잘 먹고 다 커버렸어. 잘 지내다 보니 원일이가 더 성장이 더 빨라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좀 북한의 상황을 좀 많이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다행인 건 지금은 원혁이가 더 커요. 원혁이보다. 원혁이가 더 크더라고요. 별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원혁이가 더 커서 저는 이 상황에, 이 현장에 있었을 때 제 감정이 벅차올라서 제가 주책맞게 제가 막 울면 안 되니까 저도 진짜 숨 죽여가면서 소리 안 내고 우느라고 저도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면은 하나원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하나원이 어떤 곳인지 친구들에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원은 통일부 산하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보통 하나원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정착 지원 사무소예요. 그곳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3달 동안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되는 곳이죠. 그곳을 우리는 흔히 줄여서 하나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룡 씨도
하령 씨도 한화원에 있다 왔잖아요. 맞습니다. 한화원을 거쳤잖아요. 그 한화원에서의 어떤 기억 이렇게 같이 나눠줄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이게 보통 어른들, 그러니까 성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받고 사회교육도 받고 뭐 행정 서비스도 받는데 아이들 저처럼 그때 중학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근처의 학교에 가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3시간 정도 듣고 다시 그 센터에 돌아오는 이런 일정을 소화하는데 삼땡 초등학교.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가장 기다렸던 건 주말에 종교 시간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종교 시간에 사실 종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음식을 줍니다. 초코파이나 오징어를 주는데 그 음식을 받기 위해서 주말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한화원에 총 3개의 종교가 행사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예? 그때 기독교 행사, 천주교 행사, 불교 행사 이렇게 3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디 가보셨어요? 저는 다 가봤죠. 사실 북한에는 종교가 없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없죠. 네,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게 일단 종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징어나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먹을 거 주니까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절 프로그램도 참여했던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하룡 씨의 인생의 첫 종교의 경험은 한화원이었겠네요. 맞습니다. 한원에서 하지만 종교가 잘 뭔지도 모르지만 뭔지는 먹을 걸 모르지만. 준다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가게 되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독교는 뭐 의복에서 이렇게 표가 나는 건 없지만 사실 특히 뭐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수녀님의 수녀복으로만으로도 굉장히 문화 충격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땠어요? 신부님과 수녀님, 신부님도 특히 입으면은 사실은 남자지만 긴 치마 같은 옷도 입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땠어요? 첫 천주교 행사를 갔었을 때. 사실 세 종교 중에서 제일 친숙한 종교는 불교 맞습니다. 그치. 사실 북한에도 불교 절도 있고 절도 역사 문화지처럼 절도 있고 가끔 스님처럼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스님의 존재는 잘 알고 있지만 북한에서 좀 가장 무섭게 묘사되는 종교가 천주교거든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수녀님이나 신부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피를 뽑는 사람의 피를 뽑는 막 이런 나 그 얘기 장면들이 들었어요, 맞아. 떠올라서 천주교는 조금 무서웠지만 천주교에서 주는 상품이 제일 매력적이었습니다. 낙지? 맞습니다. 우리는 그 마른 오징어, 그걸 그냥 보통 오징어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거를 낙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그렇게 사람의 피를 뽑아가는 수녀님과 신부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지가 이 그 공포를 넘어서서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낙지가 되게 귀한 먹거리거든요. 그쵸. 이게 비싸고 또 전량 다 수출을 내보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겠네요. 지금은 안 되지. 예전에는 수출을 나가던 그런 상품이라서 일반적으로 먹기 힘든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가기만 하면 준다는 것이 천주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지만 열린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지금 하룡 씨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집 아이예요. 누군지 알죠? 그 친구랑 제가 이제 같이 있는데 수녀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녀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인사를 시키고 이제 누구야 수녀님이니까 인사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평상시 보이는 어떤 표정과 모습이 아니라 잔뜩 긴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과 뭐 오랜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 이제 볼일 이야기 나누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가는데 이 친구가 바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삼촌, 나 기분이 으스레 막 이러는 거예요. 으스라다라는 게 좀 이렇게 소름 돋는다, 무섭다 막 이런 의미거든요. 왜 으스레? 그러니까는 봐봐, 북한에서는 말이야 이런 영화가 있어 하면서 하는데 북에서 영화 제목은 몰라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북한 주민들을 납치해다가 지하의 창고에 가둬요. 지하 감옥에 갖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피를 뽑아요. 피를 뽑은 다음에 그 피를 수녀님과 신부님이 미국에 파는 내용이 담긴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영화로만 접했던 수녀님을 처음 한국에 와서 저와 함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왠지 이제 좀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랬어요? 신부님은 수녀님이랑 그 하나원에서 만났을 때? 그게 고향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받았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근데 뭐 낙지가 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피를 뽑힐지언정 나는 낙지 하나를 먹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종교의 자유도 없으니 또 하나원에서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잖아요. 하나원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원에서 또 그런 경험들이 좀 기억이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하나원 하면 어떤 제2의 고향처럼 여기잖아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그쵸.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느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한국에 와서 3개월 동안 지내다가 온 곳이라 다시 하나원은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원 아무도 못 가잖아요. 다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원은 사실 그 뭐죠?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곳이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하나원에서 또 그런 첫 종교를 만났고 그 다음에 원일이 원혁이도 하나원을 통해서 첫 8년 동안 헤어졌다가 첫 만남을 가진 곳이 하나원이고 그러고 보면 하나원이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하나원에서 하룡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한 명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어릴 때 좀 추억이 많아. 같은 동네에서 바닷가에서 같이 물고기도 잡고 같이 밤에 캠핑도 하고 놀던 캠핑은 아니고 야영이죠. 야영. 그렇게 추억이 많은 제 친구 대성이를 하나원에서 만난다면 참 감동일 것 같습니다. 완전 속꿉 동무잖아요. 소꿉 동무죠. 네. 대성이라는 친구는 저도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봤는데 같이 제가 그림도 그렸어요. 맞아요. 추억을. 등하교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면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불 피워서 고기도 맞습니다.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남의 집 밭에 가서 무서리도 하고 그럼 대성이는 그 망 보고 있고 맞아요. 그다가 누가 오면 머리에 동그라미 막 이런 거 기억에 나요. 네, 사실 지금 하룡 씨의 기억들이 사실은 제 세대도 아닌 제 윗세대의 어떤 추억들인데 맞습니다. 제 윗세대 추억들과도 이렇게 같이 뭔가 연결되는 점이 있네요. 네. 고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친구라서 하나원에서 만난다면 또 한국에서 그 친구와 함께 또 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대성 씨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사람의 앞날은 네. 볼 수도 있으니 자 대성 씨에게 영상 편지 한마디 해주세요. 짧게. 대성아 이상하게 한국에 와서도 계속 대성이가 잊혀지지 않고 같이 이곳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좀 따뜻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음속에 늘 이렇게 남아있는 친구구나. 네, 언젠가는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두 분이 언젠가는 만나기를 저 역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일이 형제가 함께 탈북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또 탈북이란 게 언제 누구나 쉽게 계획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사실 김일성 이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알 수 없었는데 하나원이라는 곳에 와서 북한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가요? 낙지는 종교를 넘어선다.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내 친구 북쪽이 오늘 첫 시간. 앞으로 4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가졌던 내 친구 북쪽이 이것으로 끝내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4번의 시간 동안 북쪽이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